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이제 과학자들은 70세 이후 여러분의 수명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신호만으로 말이죠. 이건 결코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최첨단 장수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70세 이후의 수명을 예측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7가지 지표를 공개하고 바로 오늘부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가명 73세은 본인이 나이에 비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가 이 7가지 중요한 신호를 짚어주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죠. 특히 세 번째 신호는 순자 어르신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핵심 지표들을 제때 바로잡은 덕분에 순자 어르신은 현재 82세가 되었고 오히려 70세 때보다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경고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악력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쉽게 열던 병뚜껑이 요즘 잘 안 열리시나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수명과 직결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어르신은 향후 5년간 사망 위험이 무려 50%나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소수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진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신 근육량과 신경계의 건강 상태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어르신 가명 75세의 사례를 볼까요? 철수 어르신은 예전처럼 병을 못 여는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악력을 측정했더니 전신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전문적인 운동을 통해 8주 만에 악력을 34%나 개선했고 수명 전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집에 있는 병뚜껑으로 손쉽게 악력을 확인해 보세요. 열기 어렵다면 말랑한 공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벼운 물병이나 수프캔을 이용해 손목 돌리기 벽에 손가락을 힘껏 눌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몇 분만 투자해도 악력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손주손을 꽉 잡아주지 못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반드시 시작해보세요. 악력이 좋아지면 평균 3년 정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실 건가요? 두 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입니다. 여러분은 6m 20피트를 얼마나 빨리 걸으실 수 있나요? 이 짧은 거리가 앞으로 남은 수명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미 널리 검증된 사실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니크의 연구에서는 보행 속도가 종합 건강검진보다 더 정확하게 장수를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보행 속도는 심폐기능 근력, 신경계 균형 감각까지 전신의 건강 상태를 한꺼번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어르신 가명 72세은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을 돌며 산책하다가 점점 따라가기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가 보행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영자 어르신의 보행 속도는 무려 10살이나 많은 사람과 비슷했고 이대로라면 기대 수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해보세요. 평소 걸음 속도로 6m를 걸어보고 5초 이상 걸린다면 바로 오늘부터 보행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2번 짧게 걷되 조금 더 큰 보폭을 의식해보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빠르게 걷는 구간을 섞어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간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보행 패턴에 나타난 노화 신호를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행 속도는 바꿀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늘 이 간단한 검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걸음만 바꿔도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회복 심박수입니다. 조금만 움직이고 난 뒤 심장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는지를 아시나요? 이 수치 하나만으로 80세, 90세, 그 이후까지 살 수 있을지 놀라울 만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서는 가벼운 활동 후 심박수가 2분 안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0%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박동훈 어르신 가명 74세은 평소 혈압 콜레스테롤도 정상이라 안심했지만 계단 한 층을 오르고 난 뒤 회복 심박수를 측정해보니 80세까지 생존 확률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회복 심박수가 30% 개선되었고 수명 전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바로 측정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맥박을 측정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2분간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다시 앉아서 바로 맥박을 측정하고 2분 후에 한 번 더 맥박을 재보세요. 만약 2분 후에도 처음 맥박보다 10회 이상 높게 유지된다면 심장 강화 운동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가벼운 빠른 걷기와 느린 걷기를 교차하고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루 여러 번 하며 계단도 몇 칸씩 오르내리는 연습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6주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끝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이 중요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균형 능력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쪽 발로 10초간 버틸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을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연구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23년 연구에서는 70세 이상에서 균형 유지력이 부족한 사람은 향후 7년 내 사망 위험이 84%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 능력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 뇌의 기능, 신경계의 조정력, 근력 관절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숙 어르신 가명 71세, 은 한쪽 발로 3초도 못 버티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단순히 낙상의 위험을 넘어 전신 노화가 이미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꾸준한 균형 운동을 통해 정숙 어르신은 지금은 15초 이상 한쪽 발로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건강 지표 전반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간 버텨보세요. 어렵다면 바로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방 조리대나 벽을 잡고 하루 몇 차례씩 한 발 서기를 연습하고 발끝과 뒤꿈치를 일직선으로 맞추어 걷는 외줄 걷기도 좋습니다. 또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서기 연습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하루 늦출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주변 친구분들도 이런 균형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함께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입니다. 70세 이후의 수면은 여러분의 수명을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패턴과 세포 노화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 모르십니다.
스탠포드대 수면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후 수면이 자주 깨거나 뒤척이는 패턴을 보이면 세포 노화가 가속화되고 5년 내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밤중에 여러 번 깨는 경우는 뇌가 15년 더 늙은 사람처럼 변해버린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최영식 어르신 가명 76세은 밤에 4-5번씩 깨는 걸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 수면 패턴이 치매 발병 위험을 3년 이내에 크게 높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전문적인 수면 습관을 적용한 뒤에는 영식 어르신은 지금은 한 번 정도만 깨고 다시 잘 수 있게 되었고 뇌 검사 결과도 8년 더 젊어진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확인해 보세요. 30분 이상 잠들기 어렵나요? 밤중에 2회 이상 깨시나요? 깨고 나서 20분 넘게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실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가요? 위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즉시 수면관리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 90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TV는 꺼두세요. 푸른빛 블루라이트, 이 수면의 질을 파괴합니다. 낮보다 몇 도 더 낮은 시원한 온도의 방을 유지하고 취침 전 매일 같은 루틴을 만들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인식하도록 하세요. 혹시 밤중에 깨더라도 477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췄다 8초 내쉬기를 해보시면 더 쉽게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라도 꼭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6번째 신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마음 깊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면 여러분이 85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8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높은 사망 위험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놀랍죠? 외로움이 담배보다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명자 어르신 가명 73세은 남편을 여의신 뒤 한 주에 3명도 채 안 되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고립이 고혈압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 뒤 명자 어르신은 지역 모임에 참여하며 주간 대화 횟수를 12회로 늘렸고 불과 3개월 만에 건강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점검해보세요. 일주일에 진심 어린 대화를 몇 번이나 하고 계신지요? 우소번, 미만이라면 지금 당장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동네 프로그램이나 교회 복지관 모임에 주 1회만이라도 참여해보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전화 약속을 정기적으로 해두고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대화 하나라도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고립으로 인해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고 계신 건 아닌지 꼭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교류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삶의 목적입니다. 70세 이후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남은 수명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이 일을 해낼 이유가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러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 점수가 높은 어르신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10년간 생존율이 2.4배나 높았습니다. 삶의 목적은 실제로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회로를 강화해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대영 어르신 가명 70세 애은 퇴직 후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단 1년 반 만에 인지능력과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졌고 제가 다시 만났을 땐 거의 다른 분 같을 정도였죠. 그러나 젊은 창업자들에게 멘토 역할을 맡게 되면서 대형 어르신의 각종 검진 수치와 뇌 MRI까지
10년 젊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나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내 하루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감이 있는가? 이 질문의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당장 삶의 목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 1회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나만의 작은 유산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족사를 기록하거나 후배나 손주에게 전할 이야기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연장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7가지 과학적 지표는 여러분의 수명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하지만 단순한 예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악력 보행 속도, 회복, 심박수 균형 능력, 수면의 질, 사회적 교류, 삶의 목적. 이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개선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을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을 연장하고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해 주세요. 댓글로는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70세 이상의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그분들의 수명을 몇 년이나 더 늘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7가지 신호는 단순한 숫자나 의학적 지표가 아닙니다. 곧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결정짓는 삶의 이정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작게 변해가는 몸의 변화를 그저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수명을 조용히 위협하는 경고가 숨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손주의 손을 더 오래 붙잡아 줄 수 있고 친구들과의 소중한 대화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 서준 박사는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더 건강하게 한 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악력 걷는 속도 회복, 심박수 균형 감각, 수면 사회적 교류, 삶의 목적. 이 7가지를 꼭 잊지 말고 적어도 하나부터라도 실천해 주세요.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과 건강을 지켜줄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는 이 7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놀랍거나 가장 마음에 남았던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수명을 몇 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 서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